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루페 대표 김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저시력 보조기기를 포함해서 각종 광학기기와 등을 이제 수입 유통을 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이제 돋보기 전문 쇼핑몰 아이루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시력협회 미영순 회장님께서 주최하신 시각 보조기기 체험교실에서 저시력 보조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눈이 안 좋으신 모든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이쪽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눈이 안 좋아지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안경원에 가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안과 선생님이나 안경원 같은 경우는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은 질환에 관심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안경원은 이제 근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위주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쪽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를 노점에 가서 많이 구하시다 보니까 모든 돋보기는 이제 노점에 가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구점 가서도 많이 찾으시는데, 이제 문구점은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용 돋보기가 위주로 있기 때문에 저시력인들에게 맞는 제품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종류가 많은데 나한테 맞는 거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돋보기를 써서 눈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한테 맞는 제품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감각 퇴화도 더 맞게 되고, 나름으로의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저시력 보조기기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크게 나눴을 때는 이제 시각을 이용한 보조기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이 많이 필요하거나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청각을 이용을 한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을 이용한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이제 크게 나눈다 보면 광학 렌즈를 이용을 한 보조기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카메라와 같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보조기기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학 렌즈를 이용한 보조기기 안에서 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 제품들 명칭 중에 하나, 돋보기, 확대경, 루페, 현미경, 망원경, 요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게 각각 다 다른 건지 아니면 뭔지를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돋보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는 도구를 가리키는 한글입니다. 그리고 확대경은 돋보기를 한자로 적었을 때 쓰는 단어이고요. 루페는 영어로 돋보기를 매그니파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유럽 쪽 언어에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가 같은 물건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국에서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데, 돋보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근거리를 확대해서 쓰는 용도로 쓰는 도구를 말할 때 돋보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돋보기를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PCB 보드판 같은 거 검수할 때도 쓰시는데, 이쪽 그런 산업 현장에서 돋보기를 쓸 때 그 제품을 확대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페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5배 이상이 넘어가는 고배율이면서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들을 루페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지컬 루페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눈에다가 끼우는 돋보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루페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확대해서 볼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0배 이상 되는 제품들을 현미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근거리 확대하는 도구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앞쪽으로 가까이 당겨와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고요. 이 망원경도 렌즈가 한 개 있느냐 아니면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쌍안경, 단안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망원경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 콘서트장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든가 같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보는 망원경 종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근접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칠판을 본다든가 같이 좀 근거리에 있는 것을 보는 근거리용 망원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시력인들한테 이제 필요한 제품은 이제 돋보기하고 좀 근거리용 망원경이 거기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 돋보기를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처음 써보시는 거는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거의 감을 잘 못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팁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나의 눈 상태에 맞게 나의 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배율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율이 높으면 잘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높은 배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안 보인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배율이 높아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초점거리가 짧아지고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활용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눈의 상태가 어느 정도 배율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돋보기를 쓰려고 하는 건지를 그 목적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그 선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기능을 다 잘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원거리, 근거리, 어두운데 그다음에 밝은 데를 이제 자동 센서로 그냥 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눈이 많이 약한 경우에는 그거를 그 상황에 맞는 제품을 쓰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것만 확대해서 보는 건지를 좀 목적을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명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약간 트렌드가 돼서 이제 조명 돋보기가 많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노안이거나 이제 눈의 기능이 감퇴를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근거리, 원거리를 조정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감지도도 같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센바우라고 하는 그 이쪽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쪽 회사의 가이드에서 보면 조명이 더해지면 한 30% 정도는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이 있는 거를 쓸지 아니면은 만약에 망막이 많이 약해서 빛에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히 조명이 장치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거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른다면 아마 나한테 맞는 제품 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찾으실 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배율하고 디옵터가 뭔지를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리고 제품 옆에 항상 이제 배율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 배율하고 디옵터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한 거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배율을 내가 뭔가를 돋보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배율을 통해서 뭐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배율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가, 배율은 킬로그램이나 뭐 센티미터와 같은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율은 보통 제조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셔야 할 거는 돋보기가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확대를 하는데 그 커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만 삼고 그 제품간 비교하실 때만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율은 높아질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초점거리가 많이 짧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배율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보통 한 1.5에서 3배 정도면 충분히 보실 것 같아요. 노안이라서 쓰신다면. 그리고 저시력 같은 경우는 보통 3배에서 12.5배 정도의 배율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율이 이제 비교를 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한 2배, 3배 정도는 그 숫자가 커짐과 동시에 커지는 비율이 좀 비슷하게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사실 3배 이상 넘어갔을 때는 숫자는 훨씬 많이 커지는데 커지는 비율은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거를 찾으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보실 수 있는 배율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돋보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돋보기는 렌즈의 중심 부분이 가장 선명하고 사이드로 갈수록 왜곡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배율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데 그 예외적으로 중심부 시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돋보기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렌즈를 여러 겹을 정립을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무게도 무거워지고 가격도 많이 비싸서 많이 쓰시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렌즈는 중심부가 제일 잘 보이니까 그쪽에 의존을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눈과 렌즈와 그다음에 내가 읽고자 하는 텍스트는 수직일 때가 가장 왜곡이 적습니다. 그래서 옆 앞에 사진을 참고 자료로 넣기는 했는데 이 눈과 렌즈와 물체를 수직으로 맞춰서 보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면에다 놓고서 보는 게 이제 목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면 한 45도 각도가 되는 독서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목의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해서 독서대 사용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돋보기는 초점거리 이내에 있을 때 가장 확대가 선명하고 그 다음에 왜곡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 초점거리를 맞춰서 보실 것을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돋보기들이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아까 전에 이제 목적에 맞게 쓴다고 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돋보기 종류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본다고 하셨을 때는 휴대용 제품들이 있고요. 휴대용 제품들은 크기가 좀 작고 포켓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커버와 제품이 한 몸체로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뭔가를 보신다고 하면 이제 휴대용 제품에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또 이제 붐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걸이 형태의 돋보기인데, 목걸이 돋보기는 이제 돋보기의 앞에 있는 펜던트, 장식이 달리는 그 부분에 이제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돋보기로도 활용하고 액세서리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본다고 하시면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스탠드 타입의 돋보기고요. 스탠드 타입 돋보기는 렌즈에 거치대를 넣어가지고 내가 들고 보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스탠드형 돋보기는 이제 책 읽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한데 이게 배율이 보통 대부분 낮아요. 렌즈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한 2배율, 높아봤자 3배율까지는 스탠드형 타입이 나오는데 그 이상 되는 배율을 써야 된다고 하시면은 손잡이형 형태에서 고르셔야 되고요. 손잡이 형태는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인데 렌즈에 손잡이가 달려서 들고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요거는 한 1.5배부터 12.5배율까지 배율이 다양해서 이쪽에서 많이 골라서 보시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진 타입이라고 해서 반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면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빛을 조금 집광을 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초점을 내가 맞추지 않아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조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로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근거리 확대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파트인데요. 이제 망원경도 이제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거나 칠판을 볼 때 쓰는 망원경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TV용 전용으로 나온 맥스 TV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안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으면 앞에 있는 물체가 한 3m 정도 떨어졌을 때 2배율 정도 확대가 되고요. 근데 이걸 제가 써봤을 때는 초점을 딱 2배율에서 볼 수가 있고, 초점을 맞췄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게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초점이 안 맞아져가지고 아주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는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릴레이안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한 10cm 이상만 떨어진 것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단안 망원경인데요. 이 망원경을 안경에다가 끼워가지고 내가 들지 않아도 앞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아주 좀 특별한 망원경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2배, 2.5배까지 확대되는 게 있고, 아직은 그 이상 되는 배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셔서, 이제 요런 게 맞다고 치면은 이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다니시면서 뭐 간판을 본다거나 하실 때 쓰실 만한 제품은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이제 망원경과, 그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거 확대해서 보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독서 확대기, 뭐 확대 독서기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저시력 전문 안경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방문을 해서 거기 안경사분하고 한번 이제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안경사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본인이 추천을 하실 때는 한 0.3 정도 되면은 한 3.5배를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0.1 정도 됐을 때 5배율을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5배 이상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독서 확대기를 추천을 많이 드린다 해서, 만약에 5배율 이상을 쓰신다고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독서 확대기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독서 확대기에도 크게 나눴을 때는 이제 휴대용이 있고, 그다음에 탁상용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붐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안경 형태로 눈에다가 끼워서 쓰는 형태의 제품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웨어러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확대 독서기를 켰을 때 처음으로는 이제 배율을 먼저, 나한테 맞는 배율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색을 눈의 피로도가 가장 적고 잘 보일 수 있는 배경색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변의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시면 조금 더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독서 확대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높낮이가 다른 곳에서는 좀 그림자가 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유리판을 놓고 자료를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서 놓고 보시면은 좀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